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가수 임영웅 씨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가수 임영웅 씨에게 국민 가수란 호칭이 걸맞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갤럽에서요. 지난 7월하고 8월, 9월하고 10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만 13세 이상의 5,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수 혹은 그룹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3명까지 물어보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임영웅 씨가 뽑혔습니다. 30대 이하와 그리고 이제 그 이상, 40대 이상으로 나눠서 보면 30대 이하, 13세에서 39세까지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9.4%의 지지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 40대 이상은 임영웅 씨가 33%를 기록해서 올해를 가장 빛낸 가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왜 앵커리는 가수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말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4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40대 이상에서 가수 임영웅 씨가 33%를 기록했고요. 13세에서 39세까지는 방탄소년단이 29.4%예요. 인구가 이쪽이 더 많은 데다가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가수 임영웅 씨가 얻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임영웅 씨가 꼽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임영웅 씨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방탄소년단은 5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30대 이하가 꼽은 2위는 아이유 씨인데요. 26.6% 그리고 3위는 블랙핑크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 30대 이하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8.5%였고요. 40대 이상에서는 가수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꼽혔습니다. 6.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에서 좋아하는 가요를 쭉 꼽았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 말고도요.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 이 세 곡이나 가수 임영웅 씨 노래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만큼 정말 올해는 영웅시대라고 할 만큼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해도 좋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원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겁니다. 임영웅 씨가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6,100만 뷰를 기록했는데 이게요. 작년 3월 9일에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는데요. 가사가 곱씹어서 들으면 굉장히 절절한 사랑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데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에 고척돔에서 백스코에서 열었던 앙코르 콘서트에서도 이 노래를 잔잔하게 불러주는데 그 섬세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영웅시대로 또 임영웅 씨 팬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달큰하고 달콤한 사랑 고백을 받을 때 너무 흐뭇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뮤직비디오도 그런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훨씬 더 보는 사람의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매한 더블 싱글도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이 공개된 이후에 최근에 멜론 최신 4주에서 1, 2위에 올랐고요. 지니 및 벅스 실시간 차트도 각각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의 최신 탑백에서도 1위에 오르면서 거의 음원 사이트를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마마 어워즈, 멜론 뮤직 어워즈, TMA, GMA 그리고 AAA까지 상들도 거의 시상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OST 시장에서도 우리들의 블루스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부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인 우리들의 블루스가 19일을 기준으로 2,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8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된 이후에 2,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인 I Am Hero의 수록곡이기도 했고 또 이병헌 씨와 신민아 씨의 연기 뒤에 이렇게 그 영상 뒤에 임영웅 씨 목소리가 너무나 찰떡같이 아주 적합하게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잘 만든 수트처럼 임영웅 씨 목소리는 OST면 OST이고 또 그 장르면 그 장르에 따라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상상 초월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대적할 자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 씨의 경쟁자는 과거의 본인이거나 미래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2월 달에 LA에서 I Am Hero로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 해외에 계신 임영웅 씨 팬들은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이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국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목을 이 정도로 뽑을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근데 이런 시선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 말고도요, 기존에 트로트를 불렀던 가수분들이 해외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묶어서 기사를 썼는데, 스포츠조선의 기사 중에 SC 초점이라고 한 칼럼이 있습니다. 임영웅 끌고 홍진영 밀고 세계로 나가는 트로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썼어요. 탈트로트 시대다. 성인가요이거나 중장년층의 전용 문화로만 치부됐던 트로트가 장르와 이미지 한계를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트로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선두에는 그 선봉에 선 것은 누가 뭐래도 임영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장르와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트로트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임영웅 씨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면서 얼굴을 알리게 됐고 대한민국 가요사를 다시 쓸 정도로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올해 5월에 발매한 I Am Hero로 정규 1집이 초동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게 기록을 했고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초동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독 콘서트가 17만여 명의 관객을 전회전성 매진해 앙코르 콘서트까지 하면 2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돌비 극장이 3,4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극장이지만 여기가 2002년부터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렸고 셀린 디온과 더 칙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같은 세계적인 공연만 개최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됐으니까요. 임영웅 씨의 기록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게 트로트라고 한정을 지은 겁니다. 임영웅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해외에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로 음악을 수출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트로트가 세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선이 좀 아쉬운 거죠. 올 라운더라고 표현했잖아요.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데 왜 그걸 K-트로트라고 표현을 했을까? 정확하게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의 의미는 뭘까? 장르를 넘어섰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거와 좀 대비되는 기사가 강다현 기자의 카페인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제목은 임영웅, 누군가 아이돌을 묻거든 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강다윤 기자가 고척돔에서 열린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보고 쓴 기사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인파에 놀란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하늘색 옷을 입은 많은 인파들이 있고 중장년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20대와 30대 혹은 10대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점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티켓이 없어도 임영웅 씨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이 기자분을 놀라게 한 거죠. 그리고 공연 자체에서 서너 번 이 강다윤 기자를 놀라게 한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이 자작곡인 런던보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런던보이가 이 콘서트의 스타트를 끊는 곡으로, 자작곡으로 스타트를 끊는 배포에 감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무지개였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놀랐어요. 왜냐면 무지개가 6월 달에 계속 음악 중심을 비롯해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선보였었는데 그 무대만 봐도 상큼발랄한 전주, 귀여운 안무, 댄스 브레이크 때의 춤 실력, 그리고 화려한 밴드, 이 모든 걸 좀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곡이었던 무지개가 이 강다현 기자에게는 충격을 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곡이 팝 락 장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음악 장르를 정확하게 가르질 못해서. 그런데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임영웅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임영웅을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만능 엔터테인먼트 임영웅,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 임영웅. 콘서트에 와보고서야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임을 알게 됐다는 대목인 거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트로트를 불러도 반짝이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빛났다는 거죠. 보금자리에 개사를 해서 부르는 임영웅 씨를 보고 놀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이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공연이 무르익을수록 그의 가창력은 빛났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준 게 무지개에 이어서 아비앙도 무대였다는 거죠. 우선 아비안도라고 하는 영상물 때문에 영종으로 분한 임영웅 씨의 재치 있는 연기에 감탄했고, 새하얀 사자탈을 쓴 사람들의 사자춤, 신명나게 흔들리는 상모, 한복을 입은 댄서들까지 흥겨운 국악배투와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한 놀이판, 그리고 가마를 타고 등장한 임영웅 씨의 하늘색 용포 입은 그 모습까지, 거기에 이제 싱잉 랩에다가 웨이브 있었죠. 댄서들의 군무, 설명할 필요 없는 가창력. 임영웅은 말 그대로 무대를 씹어먹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적 모먼트, 아이돌처럼 보이는 그 순간, 아이돌인 그 순간을 꼽았던 게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였는데요. 러블리하고 새침하기까지 한 춤을 소화했는데 그 다음 문장부터 강다윤 기자의 의견이 쓰여 있습니다. 임영웅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춤을 추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셋 리스트 중 트로트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로트가 아니어도 영웅시대는 임영웅에게 환호했다. 셋 리스트 중 절반은 트로트였다. 그럼에도 30대, 20대, 10대의 영웅시대는 임영웅에게 환호했다. 중장년층은 트로트가 아니어도 어떤 음악을 선보이든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음악에 환호했고, 심지어 트로트여도 10대, 20대, 30대는 임영웅 씨가 불렀기 때문에 환호했다는 거죠. 굉장히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통하는, 모든 사람을 영웅시대로 만들 수 있는 가수 임영웅, 아니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기자분들한테 보여준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가수 임영웅 씨의 이 진가를 훨씬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일 날 공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콘서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콘서트를 열심히 안 하고 방송만 열심히 하면 초심을 잃은 거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계신 분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금 참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인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에 가수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 그래서 이제는 TV에 나갈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 이제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만,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년에는 임영웅 씨를 정말 TV에서 볼 수 있는 걸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못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임영웅 씨 모습을 아예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영웅 씨의 아티스트적인 면모, 그리고 훌륭한 인성, 놀라운 실력, 가창력, 심지어 저희 11살 딸도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늘 얘기해요. 진짜 노래 잘한다고. 그 아이의 귀에도 그렇게 들릴 정도니까 임영웅 씨의 진가를 훨씬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임영웅 씨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까지는 좀
제 마음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